예, 충분히 이격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서울기후에너지회의 2021에 이렇게 기조발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주제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폐기물 활용 방안입니다. 예. 뭐 많이 보셨던 슬라이드일 것 같은데 첫 번째 저 슬라이드는 산불이죠. 캘리포니아 산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서 살기를 원하는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뭐 산불이 매년 큰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 사진이죠. 뭐 이 태풍의 강도도 세지고 예측이 잘 안 되고 있고 북극의 백곰 굉장히 그 운명을 생각하면 어떤 측은하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건 뭐 많이 보셨을 사진인데 하여튼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로 계속 올라간다면 이제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1.5도, 2도 이내에서 이 지구 온도의 상승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이제 지구촌 사회에 큰 재앙이 이제 예상이 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지구 온도의 상승은 온실가스 때문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석연료에 사용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화석연료의 사용은 현재 지구 인류 문명을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에너지원인데, 이거를 사용하지 말자. 이거의 사용을 제로로 하자.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탄소 중립이라 하는 것은 온실가스의 양과 동일한 수준의 감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 현재와 같이 75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이제 살 수 있게 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화석연료를 이용한 수많은 기술 개발과 화석연료를 이용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75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구촌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런 이득을 가져온 반면 그것이 또 우리의 지구촌 사회에 온도 증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지난 몇 년간 이런 지구촌 사회의 그 온실가스 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길게 보면 2015년에 파리기후 협약에서부터 작년 10월이죠.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관장을 2년 동안 했는데, 그 2년 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 이상 걸려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짧은 사이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에는 한국판 뉴딜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후위기 또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그 팬데믹이 이제 지구촌 사회에 확산이 되면서 이거에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재정 부양 정책으로 이렇게 나온 것인데, 한국판 뉴딜 안에 보시면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몇 달 후에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리라고 저희 기관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탄소 중립도 중요하지만 폐기물 문제입니다.
이 폐기물 문제는 우리가 생산과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수많은 폐기되는 물질들이 여태까지는 적당히 땅속에 묻거나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 소각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더 이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폐기물 발생량들을 보면 이거 폐기물 문제 심각한데 하면서도 폐기물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사회도 증가하고 있죠. 인식과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적어도 폐기물 문제에 있어서는.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게 이렇게 지금 다가와 있는데 그 플라스틱이 전 세계 해양에 아니면 뭐 온갖 우리 주변 환경에 이렇게 버려지고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플라스틱 없는 사회를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경제인문사회 연구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이랑 플라스틱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 플라스틱 안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당장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들도 전부 다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옷인데 그 다음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전자제품이나 여러 가지 생활용품, 산업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기기 물품들이나 화학물질들이 모두 다 플라스틱이나 화학물질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이 일시에 없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경제가, 지구촌 사회경제가 운영될 수 있을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을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산업이 굉장히 아주 크게 발전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사용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열중을 했는데 사실은 그 사용하고 버려지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의성 쓰레기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아마 여러분 오늘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회용 용품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편한 거죠. 너무너무 편하고 도시락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러 쇼핑을 하러 갔을 때 장바구니 없이 이렇게 일회용 봉투에 넣어주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편한 우리 생활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이렇게 지불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불편함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미 축사나 인사말에서 많이 언급이 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그 안에 이 플라스틱 문제 또는 폐기물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 플라스틱은 화학공업에서 생산하는 것이죠.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한 결과의 물건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억 톤 정도 됩니다. 숫자를 한 7억 톤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00억 톤 정도 됩니다. 500억 톤 되니까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거는 퍼센티지로 치면 한 1.5% 이렇게 되겠죠.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느냐 하면은 이제 전환이라고 하는 게 저건 이제 전력 생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력 생산하는데 뭐 40% 가까이. 우리가 매일매일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공장에 돌아가려면 전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 부분이 이제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곳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물에 불도 켜야 되고, 냉난방 더우면 에어컨도 켜야 되고 하니까 보일러도 가동해야 되고,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출퇴근하려 그러면 뭐 차를 타야 되고, 대중교통을 타든 아니면 자가용을 타든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농사 지을 때도 또 에너지가 들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온실가스가 방출합니다. 폐기물 자체로 보면 그 퍼센티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 폐기물은 우리 사회가 지탱하기 위한, 지구촌 사회가 지탱하기 위한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산업 부분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더 관련되어 있는 건 화학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화학산업은 사실은 화학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석유화학산업이 화학산업입니다. 화학산업의 원료가 석유이기 때문에. 근데 석유는 뭡니까? 석유는 화석연료죠. 사실은 탄소 중립을 하자고 딱 하니까 화학산업에 있는 분들은 멘붕이 오는 겁니다. 이제 화학산업 없어지는 겁니까? 원료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플라스틱에서 이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 양이 적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것이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다라는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과정에서 그러면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은 우리가 매립을 통하거나 소각을 통해서 하는 거죠. 매립이라고 하는 건 묻을 때 있습니까? 요새 그런 쓰레기 묻겠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더 이상 매립지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각을 하면 되는데 소각장도 지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 반대를 하고 소각장 들어오면 뭐 난리가 납니다. 제가 이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이제 저희가 그런 정책을 하는데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플라스틱 폐기를 하는데 이제 소각이나 매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에 이제 의존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개발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제 제 발표 이후에 이제 직접 세션에서 아마 그런 직접적인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들을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는 화석연료를 가지고,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유를 가지고 그거를 공장을 돌려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나면 폐기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우리 경제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폐기물이 나온 거죠. 그 과정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온 거고. 이렇게 가지고는 우리 사회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소비자는 원하고 또 기업은 그거를 공급해야지 또 기업이 돌아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냐? 기존의 패러다임은 뭐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이거를 선형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방법이 안 되고 그것들이 순환되는,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나오는 폐기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폐기물이 나오지도 않고, 그게 첫 번째겠죠.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이제 선형 경제의 플라스틱 그 흐름도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순환 경제인데, 그러면 이제 자원이 있고 이제 생산을 하고 폐기물이 나오더라도 그 양을 최소화하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시 공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순환성을 가진 경제를 구축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려면 다시 재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플라스틱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순환 경제는 플라스틱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배터리도 나왔고, 포장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섬유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전자제품 같은 거, 이런 모든 제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이런 순환 경제의 어떤 개념들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그냥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그래서 어렵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의 우리 사회를 지탱했던 모든 사회경제적 제도, 그리고 그거를 받쳐주었던 기술, 그런 것은 선형경제를 뒷받침하는, 또는 탄소 중립이 아닌 탄소 경제를 지지하는 그런 기술 사회경제적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탄소 중립 사회를 추구하니까, 탄소 중립 사회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공정이 필요하고, 법과 제도적인 질서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빨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제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더 늦기 전에 2050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2050 탄소 중립 선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용어들을 보면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90년,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순환경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폐기물 처리, 이런 말을 써요. 폐기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당연시한 거죠. 폐기물 당연히 물건 쓰고 나면 버려야지. 그러다가 이제 그 버려지는 곳이 이제 매립지도 구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을 일으키니까, 그러면 일부 버리는 것 중에서 일부 물건들은 좀 회수해서 쓰자. 그래서 자원순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자원순환이 아니고, 그거 해서 그 정도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원순환해도 팔리지도 않고, 그 기술 개발해도 그 기업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경제적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거를 경제제도 시스템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순환경제가 갖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보면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메시지인데, 하나는 경제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 경제구조를 바꾼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동력, 경제를 성장시키는 탄소중립 사회에 맞는 산업을 이제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떤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하고, 또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 세 가지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관점에서 이제 그 산업 구조를 저탄소화해야 된다라는 거 안에 순환 경제에 대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 경제가 되려면 이제 물질을 재생 자원을 써야 되고, 재활용을 해야 되고, 또 재제조를 하는 거죠. 망가지지 않은 것들은 다시 부품 빼내서 다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제 쭉 7가지 원천 감량서부터
재생 원료의 이용 확대, 뭐 에너지의 회수, 또 친환경 제품의 설계, 소비의 촉진, 그걸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적인 정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순환 경제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결국은 폐기물 문제, 또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을 할 현재와 같은 사회 경제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 그건 다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변해야 되는데 그것은 순환 경제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 순환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술을 비즈니스화해서 돌아가는 법과 제도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그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어떤 인식, 또 그런 걸 이제 국민들과 이제 그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아주 그 성공적인 어떤 순환 경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드리면, 이제 2050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슬로건으로 탄소 중립 사회를 달성할 수는 없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 1750년부터 250년간 이 지구촌 사회의 경제를 이끌어 왔던 화석연료 기반인 사회를 30년 사이에 그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이해 당사자,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까지 소통을 하고 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한 길이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